최근 미군 구축함이 대만에서 가까운 필리핀해에서 중국군 랴오닝함 항공모함 전단 진영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사진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 구축함의 이번 움직임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군이 중국군에 공개적으로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26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미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이 랴오닝함 등 5척으로 구성된 중국 항모전단의 한복판에 들어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대만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의 해역인데요. 이에 대만의 한 군장교는 빈과일보에 이것은 고수의 행동이라며 미국 군함이 중국군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황둥은 미국 군함이 눈에 띄게 랴오닝함 항모전단에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호위함의 명백한 임무 실패라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은 옛 소련의 항모를 도입하여 개조한 랴오닝함을 지난 2012년 9월 취역시키며 해군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실전 경험이 중요한 해군 병력 운영에 있어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의 하나로 지적되는데요.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의 핵심 전력은 항모 탑재기, 즉 함재기입니다. 군함의 탑재에 운용하는 함재기 전력의 기본 중의 기본은 이착륙 능력인데요. 중공 기관지 신화통신은 웹사이트 전면에 눈물,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첫 영웅 장차오라는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2016년 4월 중공군 주력 전투기 젠15가 육사 기지에서 항모 착륙 훈련을 하다 추락하면서 사망한 조종사 장차오 소령에 대해 다뤘는데요. 당시 사고 원인은 비행 조종 제어 장치 고장으로 보도됐지만 중공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젠15 추락이 뉴스로 보도됐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군대 내 사건 사고를 거의 보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신화통신은 지난달 26일 장차오 소령 사망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장차오를 국민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중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요. 우선 해당 기사의 부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젠15 전투기 야간 이착륙을 돌파하다입니다. 랴오닝함이 야간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기사만 놓고 본다면 젠15 전투기의 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랴오닝함과 함재기 조종사들이 모두 시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험과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신화통신은 5년 전 사고를 들고 나오면서 야간 작전 능력 보유를 내비쳐 랴오닝함 전단의 군사적 위험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항공모함은 아직 그 성능이나 운용 능력 면에서 미흡한 것은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의 핵심 전력은 함재기입니다. 항공모함의 최대 임무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서 함재기를 운용하는 것인데요. 즉 함재기가 신통치 않으면 항공모함도 가치가 없습니다. 중공은 항공모함 함재기가 없어 러시아의 수호이 Su-33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가격이 비쌌고 중공이 Su-27을 허락 없이 베껴 만든 전력을 러시아가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공은 꼼수를 부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Su-33의 초기형인 T-10K3를 몰래 도입해 이를 기반으로 젠15를 만들어 함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젠15는 원작자 허락도 받지 않고 베껴 만든 짝퉁인 것이죠. 그러나 초기형인 T-10K3는 개량을 거친 양산형인 Su-33에 비해 문제점이 많았는데 중공은 이를 모른 채 젠15를 만들었습니다. 젠15 훈련 비행 도중 사망한 장차오는 국민 영웅, 열사로 떠받들여졌지만 실제로는 중공의 기술 절도가 낳은 희생양일 뿐인데요. 신화통신은 장차오가 사망한 젠15 사고의 원인을 조종 제어 장치 고장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젠15가 테스트도 통과하지 않은 채 중공군에 인도됐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중공군 항공모함 함재기 조종사들은 목숨을 담보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기사에서 이러한 조종사들의 희생을 조망하기보다는 야간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마지막에 이 사업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납치된 국민은 반드시 구출하고 미군은 뒤처진 병사들을 기필코 구조한다는 원칙으로 오늘날 세계적 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공은 항공기 조종사들의 목숨마저 하찮게 여기며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평상시 정책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도 일치합니다. 자국 병사와 자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미중의 태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공이 지원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KF-21의 공개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대한민국이 KF-21의 파생 버전인 KF-X 네이비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 개발과 동시에 KF-X의 파생 버전인 KF-X 네이비 등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으며
예산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KF-X는 오는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이어서 KF-X 네이비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공군 버전이 F-35A, 해병대용 버전 F-35B, 해군 버전 F-35C로 나눠져 있습니다. KF-X 네이비는 F-35C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KF-X 네이비가 개발될 경우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선적이 유력한 F-35B와 경쟁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이 특징인데요.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E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입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21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습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뒀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21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35보다 우수한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KF-21은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합니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는데요.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합니다. KF-21이 나오면 동북아에선 그 누구도 한국의 하늘을 넘볼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의 난관도 많았다면서 KF-21은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이었는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리게 됩니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이히루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신현익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사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를 시험 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모듈의 소재도 첨단입니다. KF-X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특정 공간에 다수의 고분해능 전자기파 빔을 전자회로를 이용해 매우 빠른 속도로 탐색하고 표적 신호를 주신해 처리할 수 있어 미사일을 유도하고 요격하는 사격 통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도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의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인데요. KF-21의 함재기 버전인 KF-X 네이비가 개발되어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길 바랍니다.